내가 이 책을 읽었을 때 그때의 어떤 임팩트나 그때의 어떤 아이디어나 혹은 이 문구를 잡아두고 싶어요. 아이디어를 뿜어낼 수 있는 비망록을 만들 수 있다. 그게 모여서 책이 나온 거예요. 정말 많은 것들 얻을 수 있는 되게 좋은 독서법이지 않을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뼈날마다의 찌뼈아네. 오늘 완벽한 공부법 81강 제목은 책의 밑줄을 치면 얻게 될 4가지 혜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의 밑줄 꼭 쳐야 되는데. 네, 우리가 필독에 대해서 지금 네. 하고 있는 건데요. 필독이 뭐냐면 얘기했던 것처럼 밑줄을 긋거나 별표를 치거나 뭐 좀 확장하면 책을 접거나 필기하는 독서. 필기하는 독서. 되게 지저분하게 아유. 책을 읽기. 그러니까 솔직히 뭐 개인 차는 있죠. 뭐 책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일단 저랑 고 작가님은 필독파. 필독 정도 찢어 먹죠. 완전 책 진짜. 가끔 이거 갈아 먹어야 되나 그러면서. 그렇죠. 이게 좀 얼마나 심하냐면 제가 그 우리 맛속과 세이고 많이 말씀드렸죠. 그분이 쓴 책 중에 다독출이 답이다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하나 제가 인용해 드리면 제가 본인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요로 다케시는 도쿄 대학 명예 교수입니다. 요로 다케시는 이비 연필로 표시를 하는데 책에다가 전차 안에서나 여행 도중에 이비 연필이 없으면 그 책에 집중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웃음. 즉 이비 연필이 손에 쥐어져 있지 않으면 읽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비 연필이 요로 독서술의 커서인 셈이지요.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정답일 것입니다. 했습니다. 전 좀 비슷한 게 저도 빨간 펜이 없으면 잘 못 읽거든요. 못 읽은 것보다 이게 이제 책을 읽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시겠지만 책 읽는다고 다 내용이 머릿속에 기억하는 게 아니잖아요. 불가능하죠. 그거는요. 근데 내가 이 책을 읽었을 때 그때의 어떤 임팩트나 그때의 어떤 아이디어나 그때의 감정이나 혹은 이 문구를 잡아두고 싶어요. 근데 이거를 밑줄을 안 긋고 혹은 내가 거기다가 별표를 안 치고 아니면 여러 가지 내 아이디어 적지 않고 넘어가면은 나중에 하겠지. 집에 가서 하겠지. 안 됩니다. 그냥 까먹습니다. 죽어도 안 해요. 그래서 그걸 까먹으면 너무 아깝잖아요. 왜냐 한번 제가 그래 본 적이 있거든요. 펜을 안 갖고 왔어. 그래 내가 한번 이걸 생각해 보겠어. 심지어 접어놨는데 뭔 내용인지 모르겠더라고. 아니 내가 이걸 왜 접어놨지? 모르겠는 거야. 너무 아깝지. 내가 무슨 생각을 했지? 그 생각이 내가 뭔가 이유가 있을 거잖아. 근데 이거를 여기다 안 써놓은 거야. 되게 억울해요. 저도 아이디어 떠올랐을 때 그 안 적어놔갖고 다시 생각 안 날 때 진짜 그 빡침은 그렇죠. 우리 와이프한테도 화내거든요. 막 안 나서 죽을 것 같다고. 그럼 우리 와이프가 생각날 거야. 생각날 것도 안 나요. 이거는 이제 필독이라고 하는데 물론 이게 있습니다. 그 저희처럼 필독파가 있고 그 유명하신 분이 아닌 사람도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조국 교수님. 조국 교수님은 좀 약간 그 중간 하이브리드 중간이라고 해야 되나? 왜냐면 자기 전공 책에서는 한대요. 그 외에는 안 한답니다. 전공은 빡세게 공부해야 되니까 막 하는데 다른 책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것도 의미는 있어요. 왜냐면 내가 뭘 적어 놓게 되면 다음에 그 책을 읽었을 때 새로운 다른 아이디어가 나올 텐데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도 있고 편견이 생긴다. 최재천 교수님 맞는 얘기죠. 예. 근데 우리 이제 우리파를 찾아야 되겠죠. 아우구스티누스 뭐 이런 사람들은 필독을 좋아하고요. 또 무엇보다 제가 이 독서에서는 존경하는 마스오카 세이고는 완벽하게 이 필독파입니다. 근데 필독하면 뭐가 좋은가? 우리 이제 앞부분에 잠깐 얘기했지만 필독을 하게 되면 이제 크게 얻을 수 있는 게 4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건 좀 책을 많이 읽게 되면 좀 아실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이 책을 그냥 내가 즐기기 위해서 읽을 수도 있지만 정말로 활용할 수 있게끔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책을 읽었을 때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나중에 활용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내가 뭔가를 컨텐츠 만들거나 혹은 뭔가를 할 때 맞아 저 책에 그 내용이 있었지. 근데 막상 찾아보려고 하는데 책에 아무런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찾기 힘듭니다. 여기서 내가 뭔가 뽑아먹을 게 있는데 이게 뭐 아무 표시가 없어. 그럼 그거 찾는데 다시 읽어야 되는데 얼마나 시간 나는 거예요. 그럼요. 그때 필요한 게 발췌독인데 발췌독을 아주 효과적으로 아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필독입니다. 내가 기본적으로 이 책을 읽었을 때 밑줄을 긋고 별표를 치고 접고 뭘 썼다는 거는 내가 현재 있는 상황과 내 현재 있는 지식 안에서 무언가 필요했기 때문에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발췌독을 했을 때 그렇게 표시된 것만 읽으면 거의 대부분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책을 많이 읽으면 발췌독을 잘할 수 있다 생각이 하는데 그거는 내가 책을 되게 이 내용 거의 다 알고 있으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책을 많이 읽어도요 표시가 안 되어 있으면 발췌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요, 불가능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께서 만약에 이거를 필독해 놓으시면 나중에 필요할 때 바로 써먹을 수 있다. 발췌독을 아주 편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발췌독을 잘할 수 있는 것 때문에 하시면 좋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가 이 전전편에 제독을 했을 거예요. 제독은 그 자아의 시간 여행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행을 합니다. 여행하는데 이게 여행이 사하라 사막을 여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아마존 여행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 각자 의미가 있지만 그래도 뭔가 다채로운 아마존이 낫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걸 책을 제독했는데 여기다 아무것도 안 써놓은 거야. 그거는 거의 사막을 다시 여행하는 거나 같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뭔가를 많이 써놨어. 그러면 제독할 때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야, 내가 이때 이런 얘기를 했다고? 이거 내가 이때 임팩트가 있었는데 그때 난 바보였네. 저는 그게 많아요. 바보야. 이거 왜 밑줄 그은 거야? 그래요, 그렇지. 저는. 그러면서 내가 성장했는데 이거 알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자아의 시간 여행을 하는 게 제독인데 그 여행을 정말 풍성하게, 정말 재밌게, 정말 의미 있게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다? 필독을 해놓으면 그 여행이 정말로 훨씬 재밌고 훨씬 의미 있는 여행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세 번째 뭐냐면 이 필독이라고 하는 거는 밑줄 긋고 그다음 별표 치고 뭐 접고 그것도 있지만 좀 확장형이 무엇이냐면 이 내가 밑줄 친 것들을 따로 적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은 도끼다 그 박웅현 씨는 그렇게 합니다. 자기가 밑줄 친 거를 다 따로 적어 놔요. 저도 옛날에 그거 그거 타이핑해서 다 했었는데 요즘에는 안 해요. 요즘에. 옛날에 했었어요. 그렇죠? 저 진짜. 이게 되면 뭐가 있냐면 저도 다 옮기진 못하면 솔직히 너무 시간 오래 걸리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게 이제 솔직히 비망록이라고요. 내가 임팩트인 걸 따로 모아놔서 그걸 따로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 되게 큰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맞아.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만약에 그걸 누가 찍어서 누가 옮겨준다면 하겠는데 너무 시간 많이 걸리니까 그냥 다시 따로 읽는데 딱 읽으면서도 그것만 따로 정리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실천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뭐냐면 박웅현 씨도 이렇게 하고 마스오카 세이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독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책을 많이 읽는데 제가 밑줄 치고 정리한 건 따로 다 정리 다 합니다. 근데 심지어 그냥 정리하지 않아요. 그게 연대기가 나오잖아요. 연대기로 따로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몇 년도에 정리한 거 딱 보면은 그 몇 년도에 있었던 역사, 뭐 예술, 뭐 기술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이 사람이 나중에 봤을 때 얼마나 큰 아이디어와 인사이트를 얻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좀 확장된 필독, 내가 밑줄 그은 거를 따로 옮기기까지 하면은 나만의 비망록, 특히 아이디어를 뿜어낼 수 있는 비망록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상태에서 이제 만독하고 연결시켜서 거기에 정리한 거에 내가 내 의견을 몇 개 읽던가 아니면 그렇게 모인 자료들을 연결시키면 그렇게 하면서 작가, 글쓴이가 되는 것입니다. 글쟁이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 박우현 씨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렇게 밑줄 긋고 울림이 있는 문장을 옮겨 적다 보니까 그게 모여서 책이 나온 거예요. 그게 책은 도끼답니다. 그걸로 먼저 강의를 했죠. 강의를 하고 그렇게 책이 낸 거죠. 마스오카 세이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정리했을 때 어떻게 정리했냐면 연대기로 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정보의 역사라고 하나의 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밑줄 그은 것들을 옮겨 적으면서 문장도 배우고 그리고 거기 아래에 점점 적어가면서 지식도 쌓이면서 의견을 덧붙이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글쟁이가 되기 위한 매우 좋은 전초 훈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독일에선가 그렇게 하는데 독일인지 뭐 네덜란드인지 까먹었는데 어떤 옛날에 무슨 교육 프로그램에서 봤는데 책을 이렇게 읽으면은 요약인지 발췌인지 하면 이렇게 자기네 카드를 만든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 카드에다가 인덱스를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무슨 게 핵심 키워드가 뭔지. 그래서 이제 글을 쓸 때 자기가 원하는 이렇게 인덱스를 이렇게 꺼봐서 써. 요즘에 이제 컴퓨터로 하면 되겠지만 옛날부터 그런 방식을 독일이 썼었대요. 그렇죠. 되게 훌륭한 방식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저 같은 경우는 평소에는 이렇게 하지 않고 책을 쓸 때만 집중적으로 약간 비슷한 방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옮겨 적는 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아예 비슷하게 필요한 자료들을 인덱스를 다 만들어 놓죠. 주제별로. 그래서 책을 쓸 때 활용하는 거죠. 어쨌거나 필독, 내 거기를 책을 읽을 때 밑줄을 긋고 그 다음에 별표를 치고 책을 접고 더 나아가서 그걸 옮겨 적고 더 나아가서 내가 의견까지 적게 되면은 오늘 말씀드린 4가지 이런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필독을 습관화 들이면 독서가 훨씬 더 효율적이고 또 정말 많은 것들 얻을 수 있는 되게 좋은 독서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필살기 하나 알려드리면은, 그러니까 저는 펜을 들고 다니지 않아요. 근데 옛날에 들고 다니다가 이제 필살기 하나 알려드리면, 예를 들어 이렇게 책이 있어. 여기 이제 이렇게 책을 읽다가 여기 이제 좋은 내용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있으면 여기를 이렇게 접습니다. 이제 그러면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접습니다. 아래를. 근데 이제 이게 별표 치고 싶잖아요. 아래 내용이 별표 치고 싶어. 근데 펜은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접습니다. 끝났네. 그 사람들이 그래요. 뒤에도 좋은 내용이 있으면 어떡해? 짜씨야, 그럼 요렇게 적으면 되지. 내가 딱 그렇게 알려줍니다. 에? 그래서 뒤에도 진짜 좋은 내용이 있죠? 그럼 이렇게 접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 책이 되게 막 그래서 막 이렇게 다 이렇게 접혀져 있어요. 그래, 본 것 같아. 얘는 뭐 책을 이상하게 적네. 그래서 저는 그 내용에 따라 이거 되게 제가 꼴통인데. 되게 좋은 팁이에요. 그러니까 꼴통인데에서 그래서 꼴통에서 정상인 된 비결이에요, 이게 제가요. 진짜. 여러분 자신만의 그걸 만드시면 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밑줄이 있고요. 예. 이게 한 가로가 있고요. 별표 하나 있고요. 2개 있고요. 3개 있습니다. 다 의미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신만의 그러한 의미를 만들어서 필독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책 읽을 때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읽으면서 다시 이제 접은 데만 봐요. 재독을 할 때는. 그러면서 보면은 쓰잘데기 없이 접은 게 많아요. 그럼 다시 핍니다. 이거 쓰잘데기 없었구나 하고 핍니다. 그다음에 접은 데에서 이제 좋은 거는 밑줄을 그때 치고 다시 볼 때는 이제 다른 색으로 또 밑줄을 칩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3번째 봤을 때 2번 다 가면 그건 진짜 좋은 말이죠. 뭐 그렇게 해서 읽었다가 바보에서 이제 정상인 정도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는 예시를 들었으니까 자신만의 예시를 방법을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이왕이면 필기하는 독서를 하세요. 진짜 필독하세요. 필독이 필승입니다. 아셨죠? 예,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